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적금만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안정성을 이유로 예적금을 선호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낮은 예금 금리는 실질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원금은 지켜주니까 그리고 다른 대안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적금을 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예적금처럼 원금을 보장해주면서도 예금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빠르면 올 하반기 이 계좌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계좌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MA 계좌입니다. IMA 계좌란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 투자 계좌입니다. 이 IMA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CMA 계좌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앞에 현금, 캐시가 붙어 있으면 종합자산관리 계좌인 CMA이고요. 투자, 인베스트먼이 붙어 있으면 종합투자계좌인 IMA입니다. 이 계좌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고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기업 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가진 계좌입니다. 얼핏 보면 펀드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펀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증권사에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IMA는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이 되었던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지 않아 실제로 영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빠르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IMA의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IMA에 투자를 하면 증권사에서는 각 계좌 유형에 맞춰서 기업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용 결과에 따라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만약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에 불리하기만 한 상품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대신 증권사에서는 운용 보수와 운용을 잘해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서 이 IMA 계좌 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투사에서만 이 IMA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종투사가 뭐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줄임말인데요. 한마디로 증권사 중에서도 자기 자본이 많은 대형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투사는 자기 자본, 내부 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심사하여 지정이 되는데요. 종투사로 지정되었다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 자본 규모에 따라서 또 허용되는 업무가 상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 3조 원, 4조 원, 8조 원 각 규모별로 종투사 허용 업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종투사 지정 현황이 궁금하시죠? 25년 3월 말 기준으로 현재 국내 일반 증권사 29개사 기준 종투사로 지정된 곳은 총 10군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개 증권사가 여기에 속하고요. 현재 4조 원 지정 종투사 중에서 삼성증권을 제외한 미래, 한투, NH, KB증권에서 발행엄 가입이 가능합니다. IMA 업무 허용이 가능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규모는 현재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딱 두 곳밖에 없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올 3분기 8조 원 이상 규모의 종투사로 신청을 받아서 빠르면 올해 안에 혹은 내년에는 이 IMA 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IMA 계좌의 상품 종류와 수익이 궁금하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종투사에서는 만기 설정이라든지 성과 보수, 한도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지급을 이 종투사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발행어음과의 차별화와 중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금융에 70%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는 10%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이 중에서 IMA 운용자산의 25% 규모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적용되는데요.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25% 규모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모험자본이란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국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캐피털, 신기술 금융회사, 스타트업 등 대기업 외에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 이유가 뭐냐? 그동안은 이런 금융자금들이 대기업이나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IMA를 통해서 모험 자본 투자를 대폭 늘림으로써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3년 내에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흘러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IMA 상품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만기가 설정되어 있고 원금을 지급하고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 중수익을 목표로 우선 출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회사채, 기업 대출, 벤처 투자 등 다양한 기업 금융에 투자할 수 있고요. 모험 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된다고 합니다. 목표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운용 보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 차감 후 목표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면 안정형이 3% 중반 정도, 그리고 일반형이 4% 중반, 투자형이 5에서 6%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적금보다 훨씬 조건이 좋죠. 다만 이건 예시일 뿐이고요. 상품 출시 시점의 기준금리, 투자 대상 자산 비중에 따라 보수와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주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도 실제 수익에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상품 예시도 나와 있는데요. 목표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투자 대상의 리스크도 같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금 같은 경우는 만기 상환 시 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원금 보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리스크는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하시죠? IMA 계좌는 일반 펀드처럼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종주사에서 어찌됐든 만기 시에는 무조건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요. 다만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해당 증권사에서 원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지급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 안전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투자 전 증권사의 신용도나 재무상태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죠. 단 여기서 만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됩니다. 투자자가 만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시가평가 기준으로 중도 해지되고요. 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 그리고 별도의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가입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계획에 맞춰서 중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죠.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펀드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대형 종주사에서만 이 IMA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고요. 종투사에서는 발행어음과 IMA 통합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플러스 100%, 그러니까 총 300% 안에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조 원이라고 했을 때 발행어음은 20조, IMA는 10조 원까지 조달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지켜본 다음 IMA 발행 한도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 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해 둡니다. 혹시 손실이 났을 때 이렇게 미리 쌓아둔 곳에서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거고요. 운용자산에서 만약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 보장 리스크가 있는 만큼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안전하게 운용을 하라는 거죠. 한편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대형 증권사는 당장 수조 원에 이르는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요.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이 한도 규제에 맞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A등급 회사채 등의 비정상적인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증권사의 임원은 국내에서 당장 모험 자본으로 분류되는 투자처 가운데 안정적이면서 유망한 곳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모험 자본의 25%까지 투자를 해야 하고 이곳에 투자를 해야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가 제한이 되면 이자율이 치솟아 개별 시행사업의 사업성은 더 악화될 것이고 건설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해결이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실제 상품이 출시돼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우선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투자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성장률은 둔화되고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시대에 은행에만 의존해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증권사와 더 친해져야 하고요. 다양한 투자 상품에도 적절히 투자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투자는 늘 처음이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작은 경험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 IMA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계좌가 나온다면 직접 가입을 해서 실제로 운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